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숙지의 소설집.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드림입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소설을 읽고 작품 속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설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실적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가치가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소설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을 소개해보자. 선생님은 최근에 읽은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안은영입니다. 빨리 발음을 하면 안은영, 즉 아는형 발음과 유사한데요. 이 인물의 특징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한 용감하고 솔직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헌신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퇴마사의 역할을 하는 초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건교사 안은영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평범한 보건교사이다. 교사가 하는 일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반전 매력을 갖고 있다. 물론 초능력도 있지만 안은영이라는 이름처럼 주인공은 여성적인 이미지보다는 중성적이면서 혹은 안은형처럼 털털하지만 주변을 돕는 그런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보건실에는 아픈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다양한 처지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거나 하지 않고 더 중요시 여기는 자기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건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은영은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의 인물을 마음에 떠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주인공인 황만근의 이름이 제시되고 황만근이 말을 한 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만근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해주는 민 씨는 이렇게 황만근의 말을 알아들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동양 소설에서의 전이라는 형식을 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황만근이 어떤 가치관을 지닌 인물인지, 이 작품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주목하면서 감상하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부, 귀, 영, 화, 즉 아주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부를 획득했거나 대대손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를 누리는 것, 혹은 어떤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갖는 것, 이런 것을 보통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황만근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것이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 물론 여기서 새벽에 집을 나간 이유는 바로 농민 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죠. 농민 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황만근은 그 행동의 패턴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성을 띈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도 꼭 돌아오는 것인데 이날은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을 한 뒤, 바로 이 외박한 날이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이었죠. 황만근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면제를 받았죠. 그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시각,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관 앞에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 즉 황만근의 흔적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황만근의 마을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는 소재가 됩니다. 여기서 1번이라고 넘버링 붙인 것은 등장인물입니다. 2장은 말합니다. 만근인지 반근인지의 언어 유희죠. 만근, 반근,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면서 라임을 타는 경우입니다.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2장은 아주 분명하게 바보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럴. 그래서 이 2장의 대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만근이는 지금 술 먹고 안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근이보다 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사투리와 비속어가 사용됨으로써 굉장히 재밌다. 표면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 있음직한 말이다. 현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도시가 아닌 농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풍자적인 어투, 풍자적인 문체 사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황재석 씨가 말을 받았죠. 이 황재석 씨는 학식이 높다라고 하지 높은 유학자는 아니에요. 단지 유학자인 척하고 전통적 가치를 막 강조하는 분이라는 의미죠. 황재석이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이것도 굉장히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없어졌는데 빨리 찾자라고 하지 않고 바늘이라 모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어.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반근이. 역시 이 사람도 반근이라고 황만근을 비하하고 있죠. 아니다. 만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있다 없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만근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그것에 토를 달면서 한 번 없어진 적이 있었다.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웠다라고 하면서 과거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만근에 대한 뒷담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황만근의 아들, 다섯 번째 등장인물이죠. 영호가 찾아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사람들을 불러 모은, 즉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역할을 민씨가 한 것이네요. 그 여섯 번째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즉 만근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바로 찾으러 가자, 신고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씨는 이 만근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단어들은 깨알같이 학습지에서 작성하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발이. 말이라는 말의 방언으로서 황만근 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숫자에 두 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집에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들 두 마리가 있다 그랬죠. 이때 바리는 마리라고 해서 동물을 세는 단위가 되겠죠. 용왕제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 잘 되라고 저수지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축, 제사 때 쓰는 지문으로서 이 축을 썼다는 얘기는 조금 학식이 있다라는 건데 황재석 씨가 이걸 썼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한 6명의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만근, 이장, 황재석, 황동수, 황영호, 그리고 민씨가 있습니다. 황만근은 주인공으로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만근가의 내용을 본다면 반근, 반편, 반쪼가리, 바보자숙으로 불리는 동네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성실한 농사꾼이고 신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입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황만근이 얘기하는 것처럼 별처럼 또박또박 그 자리에 나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장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를 무시하면서도 농민 걸기 대회에 경운기를 몰고 가라 하고 본인이 당부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는 민 씨에게 대놓고 텃세를 합니다. 약간 권위적이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황재석 씨는 말의 연장자이고 학식이 있는 축이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만근을 무의식적으로 반근이라고 비하를 하면서 또 효자라고 칭찬도 하고 공치자를 통해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즉 어린아이에게도 인사를 잘하라 라고 만근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황동수, 이 사람은 용왕제 집사 역할을 하는 조금 젊은 축이겠죠. 대수롭지 않게 습관처럼 만근이를 비하합니다. 황영호, 만근이의 아들이죠. 저수지에 자살하러 온 여자가 7달 만에 낳고 갔는데 만근이가 젖동량을 하며 업고 다니면서 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씻으라고 한 말, 자기 방에서 자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몸집 큰 고등학생입니다. 6번째로 민씨입니다. 민씨는 신대리에 두 집밖에 없는 타성바지입니다. 집성촌인 신대리에서 노씨와 민씨 두 가구만 타성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도시에서 파산하여 귀농한 것으로 이장이 대놓고 무시하고 텃세를 합니다. 타지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만근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글에서 관찰하여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 씨는 신대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가는데요. 이러한 사실 자체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것과 달리 농촌의 현실은 굉장히 팍팍하고 이해타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 씨와 이장의 대립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제 걸기대 한다 하고 간 사람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 누구죠? 이렇게 지금 민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황만근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중심 사건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부분이죠.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황재석, 황동수, 이장님 등등이겠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고개 흔들었다는 얘기는 부정이죠. 아니다.
뭘 아니다라는 거냐면 걸기대에 간 사람 없다. 나 안 갔다.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갔느냐? 안 갔다. 같이 안 갔다. 그다음에 본 사람은 없나? 못 봤다. 이런 것이죠.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장의 태도는 지금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다 모였다 하는데 빅명도 될라나 말라나 하다. 대회가 성공적이거나 단합을 보여주는 대회는 아니었다. 패배적인 분위기들이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근이 돼지고기 반근만 해라고 하면서 또 만근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 씨는 그 걸기대 전날 과거를 회상합니다. 걸기대 했던 날을 회상하면서 과거를 또 불러내죠.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라고 목격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노려보면서 이 얘기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의미하죠.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따집니다. 민 씨는 또 따지죠. 서로 강경하게 대립각을 세웁니다. 민 씨가 집성촌에 들어와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처한 위치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민 씨는 좀 정의감이 넘치고 강직한 성격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군 전체가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즉 100명도 안 됐다라면 모든 사람이 가지 않은 그런 대회인데 그런 자리, 즉 필참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아니 황만근 씨만 꼭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왜 황만근 씨를 가게 했느냐라고 이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장은 참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지금 왜 나한테 따지냐? 너 지금 입 다물어라.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옆에 낱말뜻 보시면 1990년대 농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걸기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부채,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상의 의무 말하죠. 탕감, 이 빚이나 요금 혹은 세금이 너무 과도할 때 존재할 능력이 없을 때 덜어주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중심 소재가 되는 사건은 황만근이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대에 나갔다가 실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가의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하는 전국의 농민들이 모두 모인 총궐기대회, 이것이 이 소설의 배경인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이때 우리는 농민이 되겠죠. 부채를 지고 있는 농민들,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래서 이장으로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만근이는 왜 못 돌아왔을까요? 다른 사람과 만근이를 대조시키면서 황만근은 투쟁 방침을 지켜서 경운기를 타고 갔다. 그래서 못 돌아왔다는 거죠. 이장은 계속 항변합니다. 만근이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무시하고 비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말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관심이 없어. 이 주제에 대해서. 만근이가 어디 갔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민 씨와 이장의 논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장 편이다. 자기는 황시성을 가졌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자기는 걸기대에 가지도 않았고 만근이가 가는 거 본 적도 없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말입니다. 이장이 그런 행동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황만근이 비극적인 결말을 최후를 맞게 될 개연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고장난 경운기.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물론 말은 자기가 했지만 위에서 투쟁 방침이 있었고 자기는 전달만 했다. 이장이 자기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잠깐 경운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운기는 농민 신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심 소재죠.
경운기를 깅운기라고 지금 사투리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근이가 분신처럼 애지중지하고 매일 들리를 나갈 때 같이 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영호의 생모가 만근이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중한 것이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요. 만근이가 제대로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가 있음으로써 만근이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일을 하러 다닐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농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 씨가 계속 지적합니다. 이장님은 왜 트럭 타고 가셨나요? 여기서 이장의 그 이중성이 보이는 거죠. 이장님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언행이 불일치되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장은 변명을 하죠. 나는 인원 점검하고 바쁘다. 근데 언제 내가 경운기를 타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이장들도 다 같이 트럭 타고 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대회에도 못 갔다. 경운기를 끌고 간 사람이 바보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럭 탄 이유가 두 가지 제시되고 있죠.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트럭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운기를 타고 가면 국도에서 자동차들한테 충돌돼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걸기대가 있던 날은 비까지 와서 악천후였기 때문에 경운기는 뚜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고 갈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현실을 보여주자는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이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투쟁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비꼬는,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이 2장의 대화를 통해서 투쟁 방침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농민의 현실은 경운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실은 다시 한번 본래 취지를 확인하죠. 왜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고 했는데 왜 안 갔느냐? 역시 지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민씨는 황만근의 편을 들어주면서 황만근은 반편이 아니다. 단지 원칙을 지킨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 투쟁 방침을 따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조그만 문제 푸시면요.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 바로 민씨. 그리고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그 지도급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자기네는 하지 않는다. 씨가 싫어하는 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 황만근은 오지 못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이것이 맞는 일이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장은 민 씨의 그 말의 진위를 얘기하기보다는 권위에 입각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 네가 이런 말 할 처지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발언을 해석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했지 뭐라고 이 사람의 처지를 상기시킵니다. 이런 얘기를 네가 할 처지가 아니다. 납작 엎드려 있어. 민 씨에 대한 텃세를 아주 드러내놓고 하고 불쾌감을 얘기하고 민 씨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둘째 줄까지가 바로 민 씨와 이장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황만근의 어머니, 일곱 번째 인물이죠. 이 어머니는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다. 만근이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다. 내가 고등어를 먹는다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도 약간 풍자적인 그 어투, 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정치적 원칙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주 사소한 이유를 대고 있죠. 이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등어 타령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점이 있죠. 내가 고등어 먹는다고 캐가지고 망근이가 고등어 사러 갔다라고 어머니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근이의 그 어머니 봉양에 대한 사실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장은 계속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방근이가 걸기대가 아니고
곧이어 살아갔구만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효자 났네요. 효자 났어. 여기서 효자라는 것은 칭찬이라기보다 만근이에 대한 좀 빈정거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재석 씨도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효자는 진짜 효자야. 다시 한번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강조시키는 거죠. 황망근을 인정해주기보다 진짜 효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이때 영호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요.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목욕하고 오라 했거든요. 영호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실종된 이유는 목욕을 하러 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근시안적인 이유를 대면서 상황을 점점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당장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하는 이 동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알게 됐죠. 황만근이 전에 없이 전날 밤 아들의 방에서 잠을 잤다. 이 얘기는 황만근은 항상 마당에서 잠을 잤다고 했죠. 추운 봄날의 추위는 겨울하고 또 다르게 을씨년스럽고 뼈를 파고드는 추위죠. 아들 방에 가서 잤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들 방에서 아들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버지가 아들의 점퍼를 왜 입을까요? 엄마가 딸의 옷을 왜 입을까요? 물론 아들과 딸들은 아주 기겁을 하고 싫어합니다. 엄마 내 옷 입지 마. 아빠 내 옷 입지 마.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안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자식들의 옷을 입을까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입든 것, 내 딸이 입든 것에 대한 애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입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황만근이 아들 영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은 기겁을 하고 싫어했겠죠. 또 아버지는 냄새가 나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 사건에 대해서 황규수라는 사람은 여덟 번째 인물인데요. 또 한 번 비웃는 그런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방근이가 씻는 걸 못 봤다. 평생 안 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과장을 통해서 망근을 비웃고 있는 거죠. 목욕탕에 을지 가는 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온천을 가겠어? 하면서 만근이는 바보다라는 것을 또 비웃는 겁니다. 황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만근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즉 이장이 걸기대의 전날 만근에게 은근히 권유했던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참습니다. 그 자신은 민 씨죠. 황만근에게 걸기대장에 가라고 충동질을 한 사실이 있다. 술을 마시면서 황만근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하라고 황만근에게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술김에 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민 씨도 황만근에게 걸기대에 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 소설의 출발점인 중심 사건이죠. 그 사실을 놓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황만근이 왜 오지 않았나라는 원인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것인데 추측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황만근이 집에 오지 않았다. 황만근이 실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황만근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음, 비하했죠. 황만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민씨만은 객관적으로 황만근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황만근의 실종 사건을 둘러싼 추측과 민씨와 이장 간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